오늘 우리는 한 인물, 바로 마하트마 간디의 삶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간디, 진실과 침묵의 힘, 발췌문을 바탕으로요. 그 평범했던 소년이 어떻게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의 삶은 정말 극적인 변화의 연속이었죠? 맞습니다.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의 신념, 그 진실이나 비폭력 같은 원칙들이 지금 여기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간디는 1869년 포르반다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해요. 아, 처음부터 막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었군요. 네, 전혀요. 그리고 어머니 푸트리바이의 깊은 실앙심이 어린 간디에게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군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일화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친구랑 몰래 고기를 먹은 적이 있는데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네. 중요한 건 그 행위 자체보다 어머니를 속였다는 죄책감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결국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서 평생 숨기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죠. 그게 바로 진실을 삶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게 된 계기군요. 맞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의 경험이 평생의 철학적 기반이 된 거죠. 진실이라는 씨앗이 그때 심어진 겁니다. 그 진실에 대한 약속이 이후 그의 삶, 특히 런던 유학 시절에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1888년에 법률 공부하러 갔을 때요. 런던은 간디에게 큰 충격이었죠. 서구 문화를 접했지만 동시에 이방인으로서의 차별을 아주 혹독하게 겪습니다. 문화적 충격에 더해서 차별까지요. 네, 특히 채식주의 때문에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외모 가지고 비하하는 말도 듣고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나요? 그렇죠. 뭐랄까, 자신의 뿌리에서 힘을 찾으려고 해요. 채식주의를 더 철저히 지키고 바가바다기타 같은 인도 고전이나 종교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으로 파고든 거네요. 맞습니다. 나는 영국에서 법을 배웠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인도의 영혼을 다시 찾았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진정한 신사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신령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어쩌면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런던 경험이 역설적으로 그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군요. 그러다가 1893년 남아프리카에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죠. 네, 바로 그 1등석 기차칸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렇습니다. 그건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었어요. 간디는 그 순간 자신뿐 아니라 동족 전체가 겪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온몸으로 느낀 거죠. 깊은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아, 그 경험이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군요. 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인격이라도 짓밟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안정적인 길을 가는 대신 남아프리카에 남아서 인도인 인권운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바로 사티아그라하, 진리의 힘에 기반한 저항의 시작이었군요. 맞아요. 폭력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에 기반한 비폭력 저항, 사티아그라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사티아그라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었나요? 그냥 폭력만 안 쓰는 건 아닐 텐데요? 예를 들면 아시아인들에게 신분증 소지를 강요하는 법이 있었어요. 간디는 이 법에 공개적으로 불복종을 선언하고 신분증을 불태우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당연히 투옥됐죠. 투옥을 각오하고서라도요. 네, 진리는 감옥보다 크고 고통보다 깊다는 그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철도 노동자 파업 시위 때는 경찰 몽둥이에 맞고 쓰러지면서도 외쳤다고 해요. 진리가 쓰러질 순 있어도 사라지진 않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비폭력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강인한 정신력에서 나오는 저항이었죠. 그런 철학이 그의 생활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맨발로 다니고 직접 짠 아주 간소한 옷만 입었던 거요. 맞습니다. 그건 일종의 자기 수행이기도 했고 또 가난한 인도 민중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노력이었어요. 고의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한 거죠.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다른 이들과 연결되려고 한 거군요. 네, 내가 그렇게 살아야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사람을 직접 살려고 했던 거죠. 1930년 소금 행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영국이 소금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고 세금을 매기니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약 390km를 걸어서 바닷가로 간 겁니다. 390km요? 엄청 단 거리인데요? 네. 그리고는 직접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었죠. 이것이 자유다라고 선언하면서요. 아주 작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게 거대한 제국에 대한 도전이었고 인도 독립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혔다고 들었는데 그 감옥을 수행의 공간이나 자유의 학교로 여겼다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 간디에게 감옥은 육체를 가두는 곳일 뿐이었어요. 정신이나 진리, 양심은 가둘 수 없다고 믿었죠. 아,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감옥 안에서 단식하고 기도하고 또 힌드 수아라지 같은 중요한 저술 활동을 하면서 비폭력 사상을 더 깊게 다듬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자유롭다. 감옥은 양심을 가둘 수 없다. 이런 말들이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죠. 역설적이게도 그의 투옥이 오히려 바깥 사람들에게는 더 큰 저항의 메시지가 되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의 부재가 오히려 더 강력한 존재감을 만들었던 거죠. 외부의 압제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싸움도 굉장히 강조했다고요? 네, 간디는 어쩌면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봤어요. 나는 나 자신과 매일 싸워왔다고 할 정도로요. 스스로와의 싸움이요? 어떤 면에서요? 정욕, 분노, 탐욕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식 절제, 간소한 옷차림 같은 금욕적인 생활이 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죠. 아, 그렇군요. 특히 매주 하루씩 가졌던 묵언일은 침묵 속에서 진리가 더 선명해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내면 통제가 결국 외부의 부정의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고 본 거예요. 내면의 힘을 길러서 외부와 맞선다. 1948년에 암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죠. 마지막 순간에 헤이라마, 즉 오 신이시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가 남긴 비폭력 저항의 정신,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는 그 유명한 메시지는 마틴 루터킹 목사나 넬슨 만델라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의 삶 자체가 시대를 넘어서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디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어린 시절의 그 작은 진실에 대한 다짐이 어떻게 거대한 비폭력 운동으로 꼽혀왔는지, 또 그의 힘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성찰과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디는 정말 거대한 제국이라는 벽 앞에서 총이나 칼이 아닌 진실, 사랑, 그리고 자기절제라는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너무 거대해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한 사람의 조용한 신념과 그 꾸준한 실천은 과연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